여러분들은 간장 양념으로 조린 음식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전 달콤 짭조름한 감자조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취향에 따라 매콤한 감자조림을 좋아하는 분도 있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조림 종류를 밥 반찬으로 즐기고 많은 조림 음식들이 이른바 밥도둑으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좋아하는 조림 반찬 한두 가지만 있으면 밥 두세 그릇 정도는 어느새 사라져버리니까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밥도둑 조림 음식들, 장조림, 감자조림, 오징어조림도 있고 채소나 야채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장아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새우나 연어 같은 어패류를 이용한 조림도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들이죠. 이와는 반대로 밥 경찰이라는 말도 있죠. 식사할 때 나오면 밥 먹기 싫어지게 만드는 반찬들. 이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사리, 가지, 미역줄기, 애호박 등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밥경찰이냐 하지만 그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밥도둑을 이야기하는데 왠지 꼭 나와야 할 것 같은 유명한 음식이 하나 빠져있죠. 바로 간장게장. 아마도 세상의 밥도둑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유행시킨 장본인이 아닐까 합니다. 벌써 입에서 군침이 도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간장게장은 잘 만든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가 너무 커서 비린내에 민감한 분들은 호불호가 좀 있죠. 하지만 한국의 대표 밥도둑, 아니 밥의 대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간장게장이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유럽이나 서구권 사람들에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죠. 실제로 보자마자 질겁하고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살아도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오고 한동안은 간장게장만 봐도 치워달라고 질겁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유럽 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외국에 가서 처음 보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용기도 사그러들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강렬하고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끔찍하거나 식욕이 안 생기게 만드는 음식들요. 내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이와 함께 간 한정식 집에서 처음 게장을 봤을 때 놀라서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을 정도였어요. 특히 양념 게장에 빨간 양념, 그리고 집게가 그대로 접시 밖으로 나와 있고 내장이 드러난 모습은 사체를 그대로 절단한 느낌 같아 너무 싫었죠. 그래서 그가 게장을 먹는 모습도 너무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틈만 나면 그에게 달라붙어 키스하는 게 일과였는데 그날은 밤이 될 때까지 키스하기가 망설여지더라니까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난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한식에 빨리 적응하고 즐겼으니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그가 고기와 함께 불판 위에 구워준 김치 맛에 빠져버렸고 몇 달 뒤 다시 한국에 왔을 때도 공항에 마중 나온 그에게 제일 먼저 구운 김치가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배추김치와 깍두기는 물론 팥김치와 열무김치도 즐겨 먹게 되었고요. 난 밥과 함께 반찬을 먹는 한국식 식사에 바로 익숙해졌어요. 아빠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도 자주 계시지만 한식보다 빵과 양식을 훨씬 더 많이 드세요. 보통 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도 갈비, 삼겹살 같은 코리안 바베큐나 불고기를 가끔 즐기고 평소 식사는 빵과 함께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난 세끼 모두 한식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밥을 놓은 다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을 골라 먹고 반찬을 몇 끼니마다 다르게 바꿔 먹는다는 개념이 처음부터 너무 재미있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서구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오징어로 만든 진미채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걸요? 된장찌개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처음엔 속이 거북했지만 먹어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맛이 금방 마음에 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는 음식이 되었죠. 한국에 온 뒤로 그이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어요. 입에 안 맞는 음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입견 없이 먹어보곤 했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런 음식이 유명하니까 먹어보라는 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내가 거부감 느낄 만한 음식을 권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 음식이 궁금하다고 하면 날 데리고 가는 식이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금강휴게소에서도 도리뱅뱅이를 먹어보겠다는 나를 생선가시 때문에 거북할 거라고 그가 말렸을 정도니까요. 유럽 사람들 중엔 게와 새우 같은 각각류를 질색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만 사실 난 게와 새우를 무척 좋아해요. 특히 대게의 다리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요. 그와 영덕과 속초에 갔을 때 산처럼 쌓여있는 대게를 보고 얼마나 신났는데요. 하지만 게장만은 예외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보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건 그대로였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음식이라는 건 잘 알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도 간장게장 이야기가 나오면 황홀한 표정을 하는 것을 자주 봤고요. 왜 그렇게 싫은 걸까요?
간장에 졸이면 특유의 비릿한 맛이 살아나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서구권 사람들은 간장에 졸인 그 특유의 향과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난 간장으로 졸인 한식 반찬들을 좋아해서 매일 먹는걸요. 그도 좀 의아했나봐요. 나처럼 한식에 바로 익숙해지는 유럽 사람은 없었다면서 게장에 유달리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죠. 어느 날 우리가 잘 가는 한정식 집에서 평소와 다른 예쁜 그릇에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그릇 안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비빔밥처럼 보이는 음식이 있었는데 어머나 살짝 떠먹어보니 너무 오묘한 맛이 느껴졌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풍미가 진한 느낌이 너무 좋았답니다. 정신없이 먹고 보니 그가 날 보고 웃더라고요. 드디어 비밀이 풀린 것 같다면서요. 맙소사, 그건 게장으로 만든 비빔밥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이 거북해지는 느낌이었지만 곧 내가 이렇게 맛나게 먹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는 내가 어릴 때 게딱지와 모양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한 거였죠? 맞아요. 게딱지에 담긴 그대로 가져왔으면 난 직업을 하고 치우라고 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아빠에게 혹시 내가 어릴 때 개와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냐고 물어봤던 거였죠? 난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4살 때 엄마 아빠와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었고 백사장에 돌아다니는 개를 내가 만지려고 했었대요. 아빠가 위험하다며 발로 개를 밟았고 으깨진 그 끔찍한 모습을 보자 난 비명을 지르며 하루 종일 울었고 그 뒤로는 개의 사진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울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간장게장의 모습이 그때 그 끔찍한 모습과 같아서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걸 자극했었나 봐요. 그는 내게 이제 먹어서 트라우마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의 봉인을 해제하는 주문이었을까요? 새로 주문한 간장게장이 나오자 이전의 불쾌함은 온데간데없고 아까 먹은 게장 비빔밥의 맛이 먼저 떠오르지 뭐예요. 그리고 난 새로운 맛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동안 이걸 안 먹은 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될 정도로요. 하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손으로 게를 쪽쪽거리며 빨아먹는 걸 본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먹고 나면 꼭 양치하고 키스하라면서요. 그 뒤로 난 간장게장의 열렬한 팬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새 냉장고에는 간장게장이 담긴 통이 여러 개 쌓이게 되었고 생각날 때마다 간식처럼 한 마리씩 꺼내 먹는 바람에 부작용도 생겼죠. 그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달려가 키스하면 안 되니까요. 그 바람에 하루에 양치를 7, 8번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둘 다 포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네, 게딱지 비빔밥을 먹고 나서 그 얼굴이 마치 원효대사의 해골물 같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라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경험담을 풀어봤고요.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면 게를 토막내서 내장까지 함께 먹는 요리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다리살만 따로 빼서 요리를 하거나 게가 들어간 파스타 정도나 일반적이죠. 게를 삶더라도 다리살만 먹고 몸통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한식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애초에 밥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을 넣고 먹는 그 자체를 즐겼으니까. 보통 해외에서 온 비즈니스 파트너나 거래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만났던 다른 유럽 여성들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식은 먹어봐야 몇 가지뿐이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입견 안 가지도록 거부감 안 느끼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항상 신경을 써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된장찌개도 먹어보니까 좋다고 일주일에 3-4번은 먹지. 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만든 조림들도 밥 반찬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좋아하지. 이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한국 살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음식 문제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더 예뻐할 수밖에 없죠. 원래도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라 저랑 기질이 잘 맞기도 하고 그러면 간장게장을 분명히 싫어할 리가 없는데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거 치우라고 막 뒤로 물러나고 저는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간장게장을 입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는 집이면 분명히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게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대게하고 킹크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게장에 질색을 한다? 이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다 하고 추측을 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어릴 때 트라우마가 여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던 거였어요. 그 뒤로는 간장게장을 저보다 훨씬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그 바람에 간장게장이 밥도둑이 아니고요. 진짜 도둑입니다. 생활비 도둑. 냉장고에 떨어지면 입이 삐쭉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간장게장 모르고 살게 놔둘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먹고 뭐 간식이에요 간식 완전히. 물론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잘 먹는 거 이쁘고 좋죠. 근데 평소에 시도 때도 없이 무릎 위에 올라와서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간장게장 먹고 나서 바로 양치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 만든 간장게장도 먹고 나면 그 비린내 스며들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요, 한번 와이프나 애인 간장게장 마음껏 먹게 하고 3분 있다가 키스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수산시장에 와 있구나, 이런 현장감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쁜데 넘어가야지. 네, 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간장게장에 질색을 하다가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나서부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 경험담을 풀어봤고요. 선입견이라는 건 스스로 의식을 하고 노력하면 차츰 없어지고 개선이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잠재의식 속의 트라우마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외로 해결책이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나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라도 강한 선입견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모두가 다 즐기는 것, 함께 느끼는 것을 혼자만 모르고 산다면 참 아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히려 가볍게 인식하고 경험해보는 일이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